자, 그렇다면 10명이 아닌 대다수의 학생들은 메디컬이 아닌 다른 학과를 수시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학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정해야 수시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지도한 학생들이 내신에 비해 대학을 잘 갔다 하는 경우는 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신 성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대학에 잘 가기 위한 생기부 관리법입니다. 자, 내신 성적에 비해 대학을 잘 가려면 학과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노려야 할지, 어떤 학과는 특히 피해야 할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먼저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의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를 선택하는 비율이 몇 년 새 늘었습니다. 왜죠? 그렇죠. 역시나 의대 때문이죠. 즉 이과를 선택한 학생 중 대부분의 경우가 의치안약수를 목표로 하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과에 가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치안약수가 아닌 다른 계열의 진로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메디컬 이외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아예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고1, 고2 내신을 받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시로 의치안약수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기본적으로 의대 선발 인원 3,000명 중 수시 선발 인원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수만 해도 2,300개가 넘습니다. 즉 수리적으로 전교 1등을 해도 의대 수시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대 수시 커트라인을 요약해서 보자면 교과 전형으로 가고 싶을 경우 끝자락 의대까지, 지방의대까지 포함해도 내신 1.3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종의 경우 내신 1.5 정도가 완전 마지노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광역자사고나 강남권 등 주요 학군지를 다닐 경우 1.6에서 1.7 정도까지 써볼 만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럼 방금 불러드린 이 내신 숫자들이 등수로 치환하면 몇 등 정도 될까요? 교과 전형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1.3은 보통 전교 1, 2, 3등 정도, 그리고 학종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린 1.5가 전교 5, 6, 7등 정도, 그리고 광역자사고나 주요 학군지의 마지노선인 1.7이 전교 7등에서 9등 정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이 아닌 대다수의 학생들은 메디컬이 아닌 다른 학과를 수시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학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정해야 수시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메디컬이 아닌 학과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선 생명계열은 잘 못 붙습니다. 자, 보통은 메디컬로 시작한 학생들의 생기부가 생명계열 엔딩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를 보면 전기정보공학부나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같은 공대 계열 경쟁률이 5대1 안팎의 형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생명 관련 계열로 쓰면 생명과학부는 10대1이고 농생대학과들은 15대1까지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양대를 보더라도 융합전자공학이 경쟁률 17대1이고 전기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은 10대1에서 15대1 정도가 경쟁률이죠. 근데 생명과학과를 쓰게 될 경우 44.8대1이 경쟁률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명 관련 학과들은 다른 과에 비해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붙기가 어려운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컴퓨터학과랑 수학과가 은근 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이 안 될 경우 도피성으로 선택하기에는 적절한 학과는 아닙니다. 자, 먼저 서울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50% 70% 컷이 1.5랑 1.6이죠. 근데 서울대는 자사고나 과고 그리고 학군지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 50% 70% 컷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전기정보공학만 봐도 2.19, 2.46이고 기계공학도 2.14, 2.69죠. 그러니까 2점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컴퓨터만큼은 1점 중반이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컴퓨터는 자사고나 과고의 전교권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수리과학부의 결과인데요.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여러분이 대학 어디가에 입시 결과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커트라인 공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과들은 다 커트라인 공개가 됐는데 왜 수리과학부만 컷 공개가 안 됐을까요? 합격자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컷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16명인데 합격자가 3명 이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9등급제인 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3명 이하로 붙은 거예요. 영재고는 내신 산출을 9등급제로 하지 않잖아요. 학점제로 하죠. 그러니까 16명 중에 13명은 영재고에서 뽑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9등급제
과고, 자사고, 일반고 다 합해서 3명 이하로 선발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과학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매니아층이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은근 합격이 수시로 어렵습니다. 자,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양대도 비슷한데요. 역시나 컴퓨터는 커트라인이 높죠. 다른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1 후반, 2 후반, 자유분방한데 컴퓨터는 딱 1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과도 자연대 소속인 화학과와 비교했을 때 커트라인이 확실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생명도 어렵고 컴퓨터 수학도 어려우면 어디를 노려야 되냐?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은 공대가 메인입니다. 대부분 학교의 자연계열 정원 중 공과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계열인데 공대를 전혀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이미 수시는 조금 어렵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공대 중에서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연세대학교도 예시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생명 관련 계열은 정원을 다 합해도 자연계 내에서 비중이 10%가 채 안 되고요. 공과대학이 66.4%로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메디컬이나 생명 계열로 붙을 내신이 아닌 것 같다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표에 보이는 학과들 중에 크게는 목표를 잡아보셔야 됩니다. 화공생명, 전기전자, 건축공학, 도시공학, 기계신소재, 산업공학,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 정도가 공대의 주요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예시로는 연세대학교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입학처에 가셔서 뽑는 학과들을 쭉 한번 보고 목표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자,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양대학교가 목표다 할 경우에 네이버에 한양대 입학처를 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수시 모집 요강이나 혹은 내년 계획안 파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목차로 가셔서 모집 인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띄워드린 것처럼 선발하는 학과가 쭉 나오고 전형별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로 알아보려면 이 학과들의 경쟁률까지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 보면 우선은 한양대 공대가 세니까 공대 학과들이 많아요. 건축공학도 있고 융합전자도 있고 전기생체공학도 있고 화학공학, 신소재, 기계, 에너지, 원자력, 산업공학 쭉 있죠. 이렇게 공대 학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학과들도 있네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들을 쭉 보고 내가 노릴 만한 학과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야 생기부를 만드니까. 자,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절차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양대의 경우 우선 인문과학 계열이 있죠. 국문, 중문, 영문, 동문, 사학, 철학 이렇게 있고 사회과학 계열, 정외, 사회, 미디어, 관광학부 그리고 정책이나 상경 관련 학과들이 있고 사범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문 공통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입학처를 들어가 보셔서 이제는 목표로 노릴 만한 학과를 전략적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가성비 안 좋게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학과를 틀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생기부도 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문계열도 학과 선택 관련해서 짧게 꿀팁을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헬인 학과들은 미디어, 정치, 외교, 사회학과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이 학과들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연고대 모집 인원을 뜯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미디어나 사회학과의 정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노리기에 좋은 학과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차라리 경영학과가 나아요. 제가 앞에 언급했던 미디어나 정치 외교가 경영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 표로 돌아가서 보면 경영학과가 모집 인원이라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나 정치 외교를 노릴 바에는 차라리 경영을 쓰시는 게 낫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철학과가 은근 헬이라는 점인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열 경쟁률 1등한 학과들이 전부 다 철학과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거죠. 뭔가 경영은 높을 것 같고 정외 미디어도 높을 것 같으니 적당한 대로 틀어볼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르는 게 철학과예요. 그래서 철학과도 전략적으로 막 도피성으로 준비하기에는 생각보다 쉬운 학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비인기 어문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무난히 인기 있는 어문 계열이 영문이고 그 다음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노문, 독어, 동문, 불어, 불문 같은 학과들이죠. 아무래도 이 어문 계열이 인문계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도한 학생들이 내신에 비해 대학을 잘 갔다 하는 경우는 어문 계열을 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신 성적에 비해 조금이라도 대학을 잘 가려면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전략적으로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수시 쓸 때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